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의 인간관계 특징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을 어떤 부모한테 상처를 받고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약해지면서 살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음으로써 은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해도 당당하게 싸우지도 못하고 저항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병이 든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직장을 갔는데도 이 직장 생활에서도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해서 더 큰 상처를 받음으로써 회사를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는 어떤 인간관계, 사회생활, 이 직장생활에서 이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음으로써 내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 상담하면서 한 가지를 느꼈어요. 이들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순수하고 착하고 여리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다. 남한테 피해를 입히려고 악한 사람은 아닌데, 악한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음에 7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이 조직에서, 이 사회에서, 이 인간관계에서 아주 하자가 있는 인간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왕따를 당하거나 은따를 당하거나 때로는 비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도 슬프잖아요. 진짜로 아주 못된 놈이거나 나쁜 사람이라며 인간관계에서 어떤 박살 나가지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인데 정말로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때로는 정말로 더 순수하고 마음이 여리다는 이유로 인해서 조금 야가 빠지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 사회생활이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순수한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당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순수한 게 뭐가 나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항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나의 친한 사람이나 가족하고 있을 때야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착한 건 좋지만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이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전략도 필요하고 내 마음을 다 털어놔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모든 마음을 다 털어놓지도 않는데 내가 순수하다는 이유로, 내가 착하다는 이유로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게 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나는 그 상대에게 약점을 잡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결국은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랬을 때는 물러섬이 없다. 위태롭지 않다. 100점 100승을 이룰 것이다. 이처럼 이 인간관계든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지를 알고 들어가야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 너무 좋아요. 당신 존중합니다. 당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 속에 있는 걸 다 까발리듯 이렇게 관계 형성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내가 큰 피해를 보게 되고 낭패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의 인간관계 특징 첫 번째는 자신감의 부족이다. 이건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 거예요. 이런 거죠. 저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저보다 기가 센 사람이 말을 하거나 아니면 누가 인상 쓰면서 욕을 하거나 화를 내면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항변도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무서워서 대답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매번 당하기만 해요. 제 성격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성격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렇게 이제 사실은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개괄적인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즉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즉 자신감의 실제 의미는 이걸 말해요. 성공 경험. 나 이거 해봤어. 나 이거 그래서 할 수 있어. 나 예전에 이거 해봤기 때문에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게 자신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 해봤어. 할 수 있어 라는 것은 좀 길어지지만 해봤어. 할 수 있어. 여기에 포함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경험이에요. 그리고 행동이에요. 노력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노력밖에 없다라는 거죠. 김연아 선수는 우리가 누가 봐도 얼굴에, 이 표정에, 이 모든 것에 자신감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김연아 선수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높아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타고났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저는 정말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자신감이 부족해가지고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저는 성격이 이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 인간관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부족하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찌됐든 노력이 부족하다. 노력을 해서 자신감을 키워도 부족할 시간에 자꾸 나는 자신감이 부족해요. 전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전 인간관계 항상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감은 경험을 말합니다. 성공 경험. 그래서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성공 경험을 쌓아라. 이걸 쌓기 위해서 뭐라도 나를 멋있게 만들 수 있고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더 노력해서 괜찮은 나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점이 이거라면 이거를 만들자라는 것이죠. 내가 게으르면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회사에 항상 30분씩 지각하면 지금부터는 노력을 해서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해가지고 매일 상사한테 욕을 먹고 꾸중을 받았다라면 이거를 한 달이라도 매일 공부해가지고 이것에 대해 내가 전문가가 되어버리자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자신감이란 말은 너무 두루뭉실해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저는 평생 자신감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 한 개인으로서는 뭐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데. 그런데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는 이게 안 먹힌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인간관계든 결국은 이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라는 이 냉정한, 이 객관적인 이 상황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전 자신감이 부족해요. 전 소심해요. 전 원래 성격이 그래요. 전 상처를 잘 받아요.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어느 누구도 그걸 용납해주기는커녕 너는 그래서 그게 문제야. 넌 아직도 그거를 못 고치냐?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오히려 나를 더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부족한 점을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항변하는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관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있으면 이게 되고 이게 있으면 이게 되고 서로가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내가 저 부족해 이렇게 해버리면 이 조직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 조직에서 쫓겨나게 되거나 오히려 큰 욕을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